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진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로도 이 분위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석 시민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식 현장에서 저희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현장 분위기를 또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 어떻다고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야말로 불확실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였었습니다. 뭐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한 200자 내로 하는 트위터를 가지고서 그냥 그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보기엔요 충동적으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말씨를 쏟아내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그래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참 예측 불허 이러면서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20일 취임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이 선거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긴장돼 있고요. 특히 사회 정치적으로 없고 약한 또 숫자적으로 소수인 이런 이민자들 중심으로 한 이런 커뮤니티는 굉장히 위축돼 있고 좀 불안감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세상은 사람들이 산다 하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가 얘기했던 여성을 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그다음에 그 성희롱하고 이랬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미 전역의 여성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나서 20일 취임식을 하고 나서 21일부터 만 3일 동안 전국적으로 조직이 된 여성 중심의 시위대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3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전 세계로 퍼졌고 확산되고 격화됐기 때문에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싸움도 많이 일어났고서요. 이런 시위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점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있죠. 이게 안정되기가 더구나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62, 3%가 되는데 지금 막 출발하는 취임 대통령은 40여 % 내외의 지지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취임식에 찾아온 시민들의 숫자도 볼 때에는 이전하고 너무 많이 비교가 되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에 3분의 1이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그 다음 날 CIA 방문했습니다. 내가 말은 막 했지만은 CIA에 있는 여러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거다. 그러면서 첫 번 기관 방문한 게 CIA를 방문했죠. 거기에서 이제 얘기한 게 언론들은 아직까지 나를 공격한다. 나를 못 죽여서 난리다. 뭐 이런 발언하면서 몇십만도 안 모였다. 그런데 내 눈에는 오바마 때보다 훨씬 많이 왔다. 200만 명이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에서 막 그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그 코네이라는 그 캠페인 담당했던 사람이 얼터네이티브 팩트라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를 만들죠. 대안적 사실,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을 대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말들이 많고요. 지금 이 취임 첫 번 일주일 동안에 생긴 일이 일반 대통령이 취임했어서는 한 달 이상 지나가야만 생겨날 일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쉽게 얘기하면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어 했던 일들을 진짜로 해서 설마가 현실이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였는데요. 오바마 케어하고 이민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서 유세 기간에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네. 미국 제일주의, 미국 국익주의였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언급해서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일성에 나왔던 거는 트레이드 팔리시를 얘기했잖아요. TPP, 미국의 관세 벽을 그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물건을 팔려면 세금을 엄청 물리겠다. 이거를 들어오자마자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TPP에서 탈퇴하고 TPP라는 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여기에서 미국이 나와버리니까 절반 이상이 미국이 나오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지죠. 네네. 여기 아주 초긴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그걸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서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나프타도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미 들어갔다. 봐라 담당하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와서 어나운스먼트를 할 정도로다가 무역정책에서는 지금 아주 지각 변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케어요. 네. 오바마 케어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에서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홀드한다 그러지만은 지금 할 수 있는 한 그 대통령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다가 그 오바마 지우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건 이민 정책. 사실 멕시코 국경을 싹 했다라든지 그 추방 대상이 됐던 추방자들을 다 내보내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될까 이랬는데 진짜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 명령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단속을 강화시키는 최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서 연방 정부에다가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다 보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연방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각 도시나 주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 법에 사인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이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굉장히 어렵죠. 이런데 뉴욕시 같은 경우에 LA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입장을 갖는 도시들이 연대라고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연방 정부하고서 이민 정책 갖고 지금 전쟁이 이미 일어났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 다카 법안, 이제 드리머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하고 지금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죠. 정말 긴장되게 우리의 시선이 주목된 곳이 거기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는 환경 문제요. 아니나 다를까 그 키스톤의 그 파이프라인 이 환경 파괴라고 오바마 대통령과 그 건설을 중단시켰는데 이거를 다시 협상해가지고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저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외교 정책으로다가는 중동 지역을 안정화시키려고 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중재하고 평화시키고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중동 정책인데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손을 딱 잡고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중동 지역이 꿈틀대고 좀 격화되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외교 정책으로 나올 때에 남중국해 연안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세력을 우리가 직접 막아내겠다. 이 중국과 미국의 군사 안보적으로다가 이 충돌을 할 가능성이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도 영국하고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EU라든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거의 경제적으로 선전포고 이상으로다가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는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트위터에 해대는 것이 한 가지 하는 게 선거 때니까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구나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봅니다. 네. 일주일 동안에 지금 내놨던 게 환경에 대해서는요. 환경청을 가가지고 무슨 기후변화 얘기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환경청이 환경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서 미디어랑 접촉을 하려면은 검토를 하고 허락을 받아라 꽉 내리쳐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죠. 미국의 전체가 지금 얼어붙었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지금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을 갖는 공화당 인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악관 방문하는 그 대표단을 만들어서 오바마 팀하고서 우리 얘기를 하고 이걸 좀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이게 지금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주일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무역에서 오바마 케어, 이민, 환경, 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이 장벽 문제예요. 이 생츄리 시티를 선언했던 뭐 시카고나 뉴욕 이런 곳들이 다 변화가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뉴욕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어제도 이제 생츄리 시티를 나는 계속 갈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계속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정말? 사실 지금 최전선에서 이민 문제 가지고 가장 앞전선에서 트럼프 정책하고서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곳을 대표적인 건 시카고입니다. 네. 시카고는 왜냐하면 시카고의 범죄율, 그래서 막 총기 사건이 너무 많이 나는 게 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이민자들 관련한 책임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때에 이민 정책과 안전 정책 때문에 해가지고 시카고의 이마누엘 시장이 이제 나서 가지고서 대통령이 다가 아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섰죠.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나선 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인데 지금 그게 LA나 뉴욕, 시카고뿐만 아니라 아틀란타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전국적인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전국적인 도시들이 이민 정책 갖고선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연대 전선을 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각 주에서 프로텍트 하려고서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서 굉장히 격화된 전선이 생겨가지고 이렇게를 하는데 사실 지금 올해가 뉴욕 시장 선거입니다. 네. 시장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뉴욕시에서는 이민자 정책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한 뉴욕시는 뭐 이민 그룹들의 표 힘이 세고 정치력이 세기 때문에 뉴욕시장 입장에서 뉴욕시의 각 당에서 취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서부터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뉴욕시의 이민자 그룹들이 더 씩씩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민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런 분위기, 이런 그 뉴욕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멕시코 장벽을 세우면서 일단은 미국의 돈을 쓰고 멕시코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멕시코가 반발을 강하게 하고 나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려는 걸 이제 정상회담을 취소할 거다 그러면은 이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대결이 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기사를 보면 이미 그동안 테러 이후에 그동안 국경이라는 걸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부터 멕시코랑 미국과의 국경에 이 울타리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 이 울타리 장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들어가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분석되는 게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장벽을 설치할 거다라고 시작이 되는 걸 봐가지고서는 적지 않은 돈들이 들어갈 거고 이거를 놓고서 이제 멕시코하고서 미국이 이게 이제 공방전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참 개발도상국가 선상에 있는 멕시코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경제가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하자 그러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네. 그 예측입니다. 네. 결국은 멕시코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런 복잡하고 바뀌는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미주 한인들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퇴임하는 연설, 너무 훌륭한 연설 때문에 이제 세계에 아직까지 얘기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두 발 나갔으면 반드시 한 발은 후퇴하는 필링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제 그 연설문에 있던 것처럼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의 슬로건이 일반인들한테 공감됐던 게 호흡, 희망과 변화였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변화돼 나가자 여기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떠오르는데요. 인간의 가치는 그가 스스로 품고 있는 그런 그 희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위축되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미국은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는 일반 시민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희망을 갖고 힘을 합칠수록 이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아젠다가 뭔지를 한 목소리로 내는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아시안 그룹 중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요즘에 많이 나아졌지만요. 코리안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여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뉴욕하고 LA 한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미국 시민사회 참여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더 서울에 참여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고 변화돼야 될 우리의 이제 진짜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이런 형편으로 변할 때 사실 내용을 보면은 한국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 사회 이런 불안감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금 불안감이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이런 분위기나 조성된 이런 이슈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프라이어리티가 한국에 관심이 가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정할 때는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있는 우리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한인 동포 사회에 지도급 되는 분들이 한국의 관심보다는 관심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이 기본이니까 미국의 우리의 일상에 대한 관심에 집중해가지고 미국이 이민자들한테 소수들한테 이렇게 좀 불안해 있는 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단합해서 이거를 뚫고 나갈 건가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고 이렇게 궁리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될 건데 과연 우리 한인 미주 동포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리더십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내가 하는 발언이나 내가 하는 액티비티 자체가 철저하게 한인 동포사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나 개인적인 그 지도자급에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판단한 건가 이거를 훨씬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커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인들도 우리의 이해관계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할 건가를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네. 한인 커뮤니티는 어떤 게 주요 아젠다고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하고 연대해서 어떤 발언을 해야 될 건가라는 걸 결정해야지 절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이런 시류의 흐름에 경솔하게 편승한다거나 아니면 힘의 논리에 너무 쉽게 함몰되거나 해가지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간다 해도 사실은 소수계인 한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우리와 진짜 연대할 우리 커뮤니티가 누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이 뭐고 우리가 내야 될 정치적인 목소리가 뭔가라는 거에선 더욱더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입장과 견해를 가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의 미주 한인들이 가져야 될 입장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KBTV 뉴스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